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역시 극소수 웅줌러 파일럿님께서는 8일 전 웅덩이에서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이것만 기다렸다는 웅줌 마인드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겠죠?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92% 수익률과 1억 5,8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26% 수익률과 74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다시 수익이 높아졌고 환차익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좀 빌빌거리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400만원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정도 수익으로 다시 크게 수익이 껑충 뛴 상황이죠. 와, 여러분, 어제 미국 증시 진짜 이거 실화입니까? 변동성 진짜 어제 장난 아니었죠? 진짜 어젯밤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9월은 최악의 달이 맞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싶은 마음이 사실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말아올리더니 결국 2.17% 상승으로 마감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4848로 떨어져 나갔거나 패닉셀하면서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역시나 인내하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본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동성을 보였을까요? 자, 일단 어제 마이너스 1.5%로 급락했을 때 대체 왜 이렇게 하락한 거냐?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냥 하락 핑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하락 핑계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다고 보고 전 뭐 크게 상승하지도 않을 것 같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즉 코어 CPI가 전월 대비로 봤을 때만 예상치를 조금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대체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하락 핑계로 만들었을까? 대체 시장이 현재 중요하게 보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역시나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제 하락 핑계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CPI 발표 전날보다 줄어들었다는 핑계였는데요. CPI 발표 전날 50bp 금리 인하, 그러니까 B컷 금리 인하 가능성이 34%였는데 어제 CPI가 발표되고 이 가능성이 13%로 크게 줄어들었고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0.25%포인트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데이터가 아니라면 기정사실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참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일 뿐입니다. 뭐 언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시켜버리고 또 언제는 50bp 가능성이 높아지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시켜버리더니 어제는 50bp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락을 시켜버리다니 그냥 사실상 이 모든 것이 핑계일 뿐입니다. 결국 현재 그냥 투자자들은 뭔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보다 더 강력한 요인이 떴는데요. 대체 어제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2.1%까지 강한 상승으로 마감한 요인이 뭐냐? 바로 젠스당 엔비디아 CEO의 골드만삭스 테크 컨퍼런스 발언 때문입니다. 여기서 젠스당 엔비디아 CEO는 블랙웰 수요가 너무나 넘쳐서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현재 긴장 상태다 라는 수요 폭발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는 말, 즉 각광받는 섹터, 산업,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를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저께 오라클 실적과 연결됩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 회장은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인공지능 AI 붐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죠. 점점 이 AI 산업은 커지고 있으며 빅테크들과 대형 국가들이 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경쟁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해주면서 이 최첨단 산업에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오라클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1위 기업이죠. 이 AI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의 싸움인데 오라클의 이번 실적에서 기업들의 데이터 싸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행히 의심으로 바뀌어가던 AI 산업이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어제 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부진한 상황 속 그동안 못 오르던 반도체와 기술주가 크게 상승했죠.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8%나 급등했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으실 겁니다. 엔비디아 그거 버블 아니냐고 말이죠.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분간 횡보디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주가 및 EPS를 보면 실적은 사실 별로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그에 비해 주가만 크게 상승하면서
버블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엔비디아를 살펴보면 물론 주가가 시스코 때처럼 폭등하긴 했지만 EPS도 함께 그만큼 폭등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 상승이라는 것이죠. 버블이라는 것은 2021년 ARKK, 아크인베스트나 2021년 메타버스로 모두 다 오를 때, 또 2021년 전기차 발언만 하면 모두 다 오를 때 그냥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이 버블입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엄청난 수요가 받쳐주고 있죠.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젠스당 발언 이후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는데 기막힌 타이밍에 매우 강한 지지선으로 불리는 200일 이평선을 또 지지해주며 반등했습니다. 2023년 10월 조정장 마지막 바닥 저점에서도 지지해주었으며 이번 8월 블랙먼데이라며 공포를 주었을 때도 200일 이평선이 강한 지지를 해주었는데 이번 9월에도 다행히 지지를 또 해주며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이든 찐이든 일단 긍정적인 반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꽤나 긍정적인 반등 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웅덩이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신규로 웅줍하셨다면 이미 양전하셨거나 거의 양전 직전이실 겁니다. 저와 3년 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공포에도 이미 100%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찐 반등이든 일시적 반등이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 평소보다 높은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캔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꽤나 유의미한 반등 신호로 불리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맥드 골든 크로스 임박입니다. 어제의 반등으로 데드 크로스 이후 다시 골든 크로스를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골든 크로스 역시 유의미한 반등 신호로 불리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0일 이평선 위에 머물러 있는 종목 비중입니다. 대부분의 나스닥 종목이 2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대부분 꽤나 떨어졌다는 것으로 결국 안전마진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지표가 25 밑에 내려가거나 근접하면 꽤나 좋은 웅주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RSI인데요. RSI 역시 30에 근접하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로 불리며 꽤나 좋은 웅주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현재 맥드 골든 크로스 직전인 상황과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대부분의 종목들이 20일 이평선 밑으로 내려갔었고 RSI 역시 과매도에 근접했었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지표들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반등은 단기적인 반등인지 찐 반등인지는 맞출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인 반등 신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들은 여기서 이게 지금 찐 반등인지 아닌지 이 예측에 집중한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에도 이거에 집중하고 맞추려고 하죠. 아니 여러분,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2023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무려 2년 동안 옥시덴탈을 매수한 타점을 보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5달러 위에서 나름 웅덩이 그 어딘가에서 웅주 분할 매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옥시덴탈은 매우 강력한 박스권 하단 지지선이던 이 55달러를 무너뜨리고 50달러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예측이 가능했다면 기다렸다가 지금 50달러에 사지 왜 2년 동안 60달러에도 사고 55달러에 또 샀을까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어차피 대다수들은 실패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간절한 극소수만 성공하게 될 겁니다. 진짜 간절한 극소수들은 고통스럽고 지겨워도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그리고 1년, 5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따로 원칙대로 가지고 있다가 웅덩이를 기회로 활용해서 지금처럼 대다수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싸게 조금씩 좋은 자산을 더 모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며 저는 현재 4년 좀 넘게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웅줍할 뿐입니다. 자산의 오름과 내림은 당연한 겁니다. 해가 뜨는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며 비가 오는 날도 있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며 좋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냅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공부든 운동이든 투자든 사업이든 인생이라는 것은 끈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꼭 투자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놈 되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될 놈은 끈기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인데 대다수들은 될 놈은 뭘 해도 어떻게 해도 된다라며 세상 탓, 남 탓, 불평을 하죠. 인생은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하는 것. 이것이 어떤 분야든 성공하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어떤 분야든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남들보다 더 오래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 분야에서는
웅덩이 매매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끈기 있게 대다수들보다 오래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죠? 저와 함께 끝까지 2030년까지 아니 그 이상 버텨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